평판 게임 데이비드 월러, 루퍼트 영거 지음. 인생이 허락하는 최고의 보물은 고귀한 평판이다.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프롤로그. 우리는 모두 평판 게임의 선수다. 2017년 1월 27일 금요일 아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영국의 메이 총리를 맞이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 성사된 정상회담이었다. 브렉시트 이후 강대국으로서 영국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던 메이 총리에게도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할 중요한 자리였다. 보호무역, 테러범 고문 등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담은 난항이 예상되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두 정상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백악관의 가로수길을 산책하는 모습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이는 전 세계의 영국과 미국이 특별한 우호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트럼프는 변덕스러운 고집불통 이미지에서 부드럽고 예의 바른 지도자로 거듭났다. 그로부터 불과 36시간이 지난 뒤 호주의 턴불 총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5분 만에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며 고약한 성질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공개석상에서 세계 정상과 나눈 최악의 통화라고 혹평을 늘어놓은 것이다. 문제의 통화는 호주 해안가 난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1250명의 이란 난민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지에 관한 것이었다. 턴불 총리는 오바마 정부 시절 합의된 사안이라며 난민의 수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불같이 화를 내며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바마 행정부는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했다. 나는 이 어이없는 합의안을 다시 샅샅이 조사할 것이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트럼프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느 쪽이 트럼프의 본 모습인가?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세련되고 겸손하면서 외교적 통찰력까지 갖춘 지도자인가? 아니면 작은 화도 참지 못하는 무자비하고 난폭하고 비이성적인 독불 장군인가? 트럼프를 둘러싼 평판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그가 여성을 비하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말한다. 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유권자를 외면하고 정치적 발언권을 억압하는 엘리트 관료 집단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계의 아웃사이더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트럼프를 바라본다. 트럼프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평판은 마케팅이나 홍보,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와 다른 개념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평판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개인적, 집단적, 제도적, 국가적 평판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평판에 관한 핵심 사안들, 다시 말해 평판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재건하는 법부터 각 분야의 리더들이 어떻게 평판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지, 온라인 세계를 비롯해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평판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말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가십에 불과하더라도 말이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좋은 평판을 지닌 사람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인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만날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고 넓은 인맥을 활용해 경력에 도움을 받거나 빠르게 승진할 수도 있다. 하다못해 이베이에서 탁자를 팔거나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릴 때조차 온라인에서의 평판이 좋아야 한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소비 습관과 취향, 특성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림은 더 선명해지고 있다.
링크드인은 전 세계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링크드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인 리드 호프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을 가는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나요?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정작 네트워크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죠. 모든 게 평판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평판은 사회적 관계와 의사결정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특히 비즈니스 업계에서 평판은 모든 것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좌우하는 요인 중 70~80%는 브랜드나 지적 자본, 선의 등의 무형 자산이다. 평판이 좋은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수익의 선순환을 이룬다. 반면 평판이 나쁜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와 규제 기관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다. 역사상 최악의 해양사고로 뽑히는 딥워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태는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이 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평판의 추락은 기업들이 직면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바람직한 평판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법을 아는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도 평판은 중요한 문제다. 어떤 평판을 구축했는가에 따라 주력 산업이나 무역에서 우열이 나뉘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자본국이라는 명성 덕분에 각종 설비부터 배, 기차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수출해왔다. 좋은 품질과 기술력,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앞세워 영국의 기업들은 몸값을 높이고 당국의 실사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다. 현지 공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외 구매자가 넘쳐났기 때문에 맨체스터와 버밍엄 지역의 공장들은 번거로운 서류 업무에서 벗어나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독일산은 고품질과 신뢰의 상징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독일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기계설비는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중국산은 싸구려 공산품의 상징이다. 물론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IT 기업들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이조차도 옛말이 되어가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자부심과 호전적인 성향 때문에 외국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세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평판에 의존한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와이어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평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평판이라는 무기 앞에서는 총도 힘이 없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는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IS나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마피아 같은 조직들이 폭력에 대한 평판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를 압박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 평판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다.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이 책에서는 평판 게임에서 던질 수 있는 세 개의 주사위, 즉 행동과 네트워크, 스토리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어진 조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한다. 나아가 손상된 평판을 회복하는 법을 비롯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떻게 게임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다.